29번의 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이제 서로 반대말인 거 다 아시죠? 서로 반대말로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겁니다. 질문에도 만만치 않게 어렵네요. 얘는 단어 자리에 그냥 문장 하나씩 바로 풀어가면서 봅시다. 뭐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여기는 많이 대놓고 이렇게 반대말이 주어져 있지만, 그래서 얘는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는지 예측 불가능한 걸 좋아하는지 갖고 답을 쓰는 건데, 앞에 보면 반복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올지 아니까. 즉 우리가 다음에 뭐가 올지를 예측하면 안정감을 가진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predictability라는 왼쪽이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완벽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단어 잘 모르면 excited 좋아하고 frustrated 싫어하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긍정적인 것으로 놓으면 하나는 부정적인 게 되고, 하나를 good으로 놓으면 하나를 bad로 놓으면 되고, 하나를 플러스로 놓으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놓으면 돼요. 꼭 정확한 단어 뜻을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가 저렇게 반의어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렇게 적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겠죠. C번도 마찬가지네요. deny는 이런 것을 부정한다라는 얘기고 imply는 내포한다라는 얘기인데, 꼭 내포하다 부정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얘는 equal이고 얘는 equal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또는 얘를 비동사로 생각하면 얘는 be not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어쨌든 반대말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끔, 단어 자체가 반의어가 아니어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성립이 되게끔 보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접근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쉽죠. 자, 질문을 이제 하나씩 한번 봅시다.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한 거겠죠.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1번 보면 notice repetition이라고 할 때 repeat이라는 반복하다라는 단어의 명사네요. 자, 우리는 반복을 인식하죠. 반복되는 걸 인식합니다. 뭐 사이에서? 혼동 사이에서 말이죠. 얘가 confusion이라고 하면 혼란, 혼돈이잖아요. fuse라는 말이 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섞어 놓는 융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fusion이라고 하잖아요. 섞음, 융합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요거는 다 같이 confusion, 왁 하고 섞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뒤섞어버리는 거니 제가 혼돈에 빠뜨리다라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말이 되고, confusion이면 명사로 혼란, 혼돈이 됐겠죠. 자, 우리는 뭔가 이렇게 혼동되는 것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요소를 찾아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걸 찾아내고요. 자, 그리고 그 반대도 있죠. 우리는 오히려 단절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반복되는 패턴에서 끊어지는 부분을 보기도 하죠. 시작부터 대단히 뭔가를 철학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모습에서 아주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거기서 뭔가 패턴을, 규칙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요,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늘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좀 깨지는 모습, 단절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레인지먼이 이런 어레인지먼은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까요? 라는 얘기네요. arrange라는 단어가 배열하다, 정돈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ment라는 명사 붙여서 얘가 배열, 정돈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배열이라는 건 뭐예요? 혼돈 속의 반복, 그 다음에 반복 속의 단절이라는 이런 배열들은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까요? 라고 됐습니다. make를 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당연히 arrangement이 주어이고 앞에 how라는 의문사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고요. What about perfect regularity하고 perfect chaos에 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What about이라고 하면 how about 이런 말하고 비슷한데 뭐뭐에 관해서는 어때? 뭐는 어때? 이런 얘기거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뭐뭐는 어때? 야,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이러면 영어로 물을 때 How about going to movie?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What about 이라고 써도 되죠. 그러니까 What about movie 이렇게 명사 바로 와버리면 영화 어때? 이런 말 되는 거고요. 그래서 perfect regularity, 저 완벽한 규칙성, 다음 완벽한 혼동, 이거는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혼동스럽다라고 여기는 곳에서 사실은 반복의 요소를 찾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이 반복이 끊어지는 단절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배열은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까요? 완벽한 규칙성이란, 완벽한 혼동이란 또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Some repetition은 일부 반복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security라고 하면 이게 안심, 안도라는 얘기거든요. 일부 반복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안도감을 가져다 주는데 in that 아주 주의해서 기억해 둘까요? in that 이라는 말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접속사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냐면 자꾸 뭔가가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소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What is coming next 다음에 뭐가 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predict라는 말은 예측하다라는 동사인데 뒤에다가 가능성이라는 말을 붙였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는요, arrange our lives, 우리의 삶을 배열하고 정돈하고 정리하고 조정하는군요. largely 거의 반복적인 스케줄 속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다음에 뭐 해야 될지, 갑자기 뭐가 나타날지 이게 잘 모르면 불안할 텐데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루틴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뭘 하고 이 시간이 되면 누가 오고 이 시간이 되면 뭘 하고 이러는 것들을 대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비해서 randomless라는 말은 random이라는 말은 정해진 순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하는 것, 무작위로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NSS 붙였네요. 우리말로 하자면 뭐 임의성, 무작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in organization이나 or in events에서 어떤 조직이나 그다음에 이벤트에서의 임의성은 얘는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For most of us, 우리들 모두에게 말이죠. challenge라는 단어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얘 명사로 되면 우리는 보통 도전이라고 단어장에서 많이 외우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얘는 문제, 그 다음에 해결, 과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 중에서도 problem보다는 어떤 어감이 되냐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과제를 나타내는 단어로 주로 쓰이거든요. 물론 스포츠 경기가 나오면 도전이라고 하셔야겠죠. 자, 얘는 그리고 하나 더 동사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요.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열이면 아홉이 이거고요. 열에 한 번쯤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외웠던 도전하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challenging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이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아주 어렵고 그 다음에 두렵죠. 우리들 대부분에게.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사의 임의성은 딱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건데 with perfect chaos와 함께 이 완벽한 운동과 함께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뭘로 좌절하게 되냐면 이렇게 딱 임의적으로 뭔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왜 좌절을 하게 되냐면 adapt라는 단어는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적응해야 한다는 것에 그리고 react는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반응해야 한다는 것에 again and again이니까 계속해서 딱 정해진 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응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perfect regularity는 perfect chaos는 그렇지만 완벽한 규칙성은 또 아마도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두렵습니다. 훨씬 더 겁이 납니다. It's monotony than randomness is라고 됐죠. randomness가 그런 것보다 it's monotony라고 하면 얘는 단조로움 정도 되겠네요. 자, 그 임의성보다 단조로움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요. It implies 그건 너무나 아주 완벽한 반복, 너무나 완벽한 질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자, 그게 it implies 뭘 내포하고 있냐면 아주 차갑고 그 다음에 unfeeling이라고 하면 좀 감정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unfeeling하고 다음 mechanical한 quality 특징, 질이 되는 거네요. 기계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imply라고 하면 내포하다, 의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완벽한 질서는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거든요. In nature, 자연의 상태에서는 그런 완벽한 질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There are too many forces, 너무 많은 힘이 있는 거죠. 어떤 힘이 있냐면 서로에게 반대로 작용하는, 서로에게 맞서 작용하는 너무 많은 힘이 있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extreme은 극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 극단이란 건 하나는 임의성, 하나는 규칙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둘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얘 둘 다 아주 두렵습니다. 위협이 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장이 진짜 지문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30번 풀어보세요. (30번) 같이 풀어볼까요?
어렵네요. 확실히 많이 틀린 문제만 모아놨더니 1학년 문제치고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영어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3학년 때 늘 하는 얘기지만 고3 때 그 수학에 정말 올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들이 성적이 확보되어 있으면 걔가 좋은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중요합니다. 수학이. 영어 따위는 이런 건 뭐 농담입니다. 자, 얘는요, 그 보시면 when this is the case, 이게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늘 얘기하던 빈칸은 주제문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할 때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뭐라는 건지 이 세 가지 관점을 좀 유지하면서 보시면 이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빈칸으로 메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늘 우리 속에는 존재한다고 그랬죠. 어떤 게 존재하냐면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모든 우리의 주의력을 아낌없이 다 쓰려고 하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우리에게는 주의력을 남김없이 다 쓰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가 뭐였죠? 지금 보시면 앞에 주의를 다 쓰지 않을 경우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뭐가 들어가면 되죠? To utilize all our attention 이라는 글의 주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 꽂히면 돼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주제와 무관한 자리에 빈칸을 만들 수 없는데 빈칸을 만들어 두면 여러분은 이 빈칸에 적절한 말을 찾느라고 앞뒤 문장이나 이런 걸로 헤매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 빈칸은 결국 이 글 전체를 이해해서 이 글 전체의 주제에 복무할 수 있도록 빈칸의 내용을 완성하라는 얘기죠. 압축해서 얘기하면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면 그래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빈칸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빈칸을 메꾸는 데 집중해서 다른 정신은 못 차리는 거죠. 보기 1번 보고 갑시다. 보기 잘 읽는 연습부터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군요. What we are good at,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2번은 보니까 주어진 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3번은 보니까 사용되지 않는 attention을 위한 배출구를 찾는다라는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남은 attention을 딴 데다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attention을 다 쓰려고 하는 거니까. outlet이라는 말은 배출구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가게 두는 거군요. 그래서 배출구가 되고, 그래서 공장 옆에 직매장으로 만들어 두는 옷을 직접 출하하는 공장에서 관리하는 매장도 아웃렛이라고 부르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웃렛이라는 말이 그냥 할인점이라는 의미로 점점 바꿔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저 돼지코 꽂는 거 있죠? 전기 꽂는 거. 우리나라에서 왜 콘센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영어로 아웃렛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play with the stronger opponent, 아주 강력한 opponent이라고 하면 상대방이에요. 아주 강력한 상대방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것. 여기 OPP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에서 OPP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반대가 되거든요. 자, 쟤는 약간 변화형이 있어요. OB, 그 다음에 OP, 그 다음에 OPP 이렇게 변합니다. 전치사로 익히면 against라고 익힙니다. 반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자어로 쓰자면 이런 말입니다. 또는 뭐 저항하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씩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obstacle이라고 쓰게 되면 OB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STA가 뭐예요? stand, 서다죠. 그래서 막아서 세워두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장애물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기 지금 opponent이라는 말 쓰고는 거 말고도 예를 들어 opposite이라고 쓰면 얘가 뭐 되죠? 반대의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OP가 좀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oppress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oppress라고 쓰게 되면 press라는 말이 누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다가 OB를 쓸 거였는데 P로 바뀌는, 그러니까 얘는 다 사실은 소리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반대되게 저항되게 누르는 거니까 억압하다, 진압하다, 짓누르다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자, 마지막 5번은 두뇌에게 뭘 주냐면 짧은 휴식을 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사람의 두뇌는 쉬지 않는데 두뇌에게 휴식을 준답니다. 뇌는 쉬지 않잖아요. 뇌가 쉬면 생명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쉬지 않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쉰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뇌가 쉰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기는 표현이긴 합니다. 저런 것도 되게 과학적으로 보면 웃기는 표현이죠. 육중한 산맥 이런 거. 돌 중에 가벼워서 뜬 거잖아요. 네, 현무암이 가라앉고 화강암이 뜬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이루고 있는 암석 중에 가벼워서 위로 솟아오른 산맥을 육중한 산맥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조금 웃기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야, we have to recognize that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늘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강력한 요구가 존재하는 거죠. 어떤 요구죠? 우리의 모든 attention을 주의, 집중 이런 겁니다. utilize라고 하면 활용하다라는 말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정 종류들 utility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 utility가 이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컴퓨터의 여러 가지 활용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utility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And this is quite evident. 그리고 이거 꽤나 명확합니다. 꽤나 명백합니다. In the great amount of displeasure. 엄청난 양의 불편함이 되는 거죠. 불만이 됐어요. 아주 많은 양의 불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우리가 느끼는 불만인데 anytime 언제 느끼느냐면 anytime entirety of our capacity for attention. 이 attention에 대한 우리 능력의 entire 전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체 attention의 능력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entire이라는 말이 모든 전체의라는 형용사거든요. 야, 이 말에다가 뒤에 지금 뭘 붙였냐면 ty로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거죠. 전체, 전체성, 전체적 뭐 이런 말입니다. 야, 우리 능력의 전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에 대한 우리 능력의 모든 능력을 그 능력이 is not being put to use 되었을 때, 자, put to use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stop이라는 동사 대신에 미국 애들이 come to stop이라고 쓰려고 한다. 그 decide라는 동사보다는 미국 애들이 영어는 이 동작의 명사를 이용해서 기본 동사하고 결합을 해서 make a decision 같은 이런 말을 만들어 쓰는 걸 영어권 사람들이 워낙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야, 그러면 여기 똑같습니다. use 동사일 때는 z예요. 명사일 때는 쓰거든요. 이용하다라는 동사 use를 이용이라는 명사 use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기본 동사를 뭐 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놈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쓸지는 외우는 거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멈추다라는 말 같은 경우 stop이 동사 stop 말고 그 다음에 명사 stop을 쓰게 되면 이때는 동사 뭐 쓰냐면 come to a stop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얘네들이 명사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앞에 붙는 동사들이 어떤 놈들이 붙는지도 같이 붙여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여기 있는 be put to use라고 수동으로 적힌 겁니다. 여기 있는 이 put은 put이 put 이렇게 변화형이 똑같이 변하잖아요. 이 중에 얘가 쓰여서 be put으로 수동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주의에 대한 우리 전체 능력이 다 이용되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엄청난 불만의 양을 보면 명확하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뭐라 그랬냐면 늘 우리의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어텐션의 능력을 100% 활용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어텐션을 100% 쓰지 못하면 그때마다 엄청나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이게 그럴 경우에 우리는 뭘 찾게 되냐면, 즉, 나의 어텐션을 100% 쓰지 못하면 우리는 배출구를 찾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한 배출구냐면 우리가
다 쓰지 못한 어텐션을 내보낼 곳을 찾게 되는 거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한 60%밖에 못 쓰고 있으면 나머지 40%도 쓰려고 얘를 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막 물색한다는 얘기죠. We are playing a chess game.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체스를 두는데요. weaker opponent, 아주 약한 상대하고 체스를 두면, 게임도 안 되는 놈하고 체스를 두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뭘 찾으려고 하냐면 이런 활동을 스파우먼이라는 단어가 보충 보완이라는 뜻인데 MENT로 끝나서 꼭 뭐 같냐면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동사로 보충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물론 동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양 그대로 보충 보완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with 뭘로? another, 다른 활동으로 이 못 쓰고 있는 attention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든지, 여기 예를 들어 뭐 4살짜리하고 체스 두면 여기 막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못해서 그때 이렇게 뭐 딴짓을 하면서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다른 체스 게임을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남은 주의를 자꾸 딴 데다가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게 this reveals itself,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in unconscious movement에 unconscious라는 말이 의식적이니까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playing with something in one's hands, 자기 손 안에 이렇게 뭘 하나 놓고 이렇게 만지작 하는 거, 이런 걸 one's hands라고, play something in one's hands라고 그러거든요. 손에 뭘 놓고 자꾸 만지작거린다든지, pace around라고 하면 얘가 돌아다니고 서성거리는 겁니다. the room을, 그 방을 막 돌아다닌다든지, 주로 뭐 할 때 많이 그러죠? 사람들이 전화할 때 많이 그러죠. 가만히 앉아서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이래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든지 만약에 그런 행동이 또한 serves, 어디에 복무하게 되냐면 increase pleasure, 어떤 즐거움을 높이는 데 복무하게 되거나 또는 relieve displeasure, 불편함을 relieve라고 하면요, 얘는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increase하고 얘하고 지금 반대되는 말이 된 거죠. relieve가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old barrel이라는 말은 뭐 해석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더 낮게 또는 뭐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정도로 부사로 쭉 풀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얘는 뭐 지문이 그래도 앞쪽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낫군요. 자, 이번에는 31번 한번 해볼까요?
내용은 어렵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문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하나 떠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문해력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얘는 그 문장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문장 하나하나씩을 좀 짧게 쪼개서 그냥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단기적인 이벤트와 함께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고, 아이고, 지문 보시면 앞쪽에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냐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short-lived 이벤트는 단기간의 행사는요 혁신적인 행사가 된답니다. 얘가 goods and services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럴 때 딱 예를 들어 여의도 벚꽃축제 이런 거 하나를 딱 떠올리잖아요. 야, 그러면 거기다 뭘 팔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그 다음에 그 지역 외부 사람들에게 여의도 벚꽃축제가 유명하니까 뭐 수원에서도 오고 고양시에서도 오고 이래갖고 그 동네 경제가 반짝 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무슨 어디 송어축제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뭐 보령 머드축제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와 모여갖고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중간에 그런데 그러나라고 얘기가 하나 뭐 되고 있어요? 논제 또는 논리를 전하는 장치 그러나는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얘는 쌍방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이런 이벤트하고 맥락 간에는 단지 이벤트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쭉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이런 기존의 맥락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 이 단기간 행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앞에 문장 그대로 다시 옮겨 쓰면 되는군요. 그냥 행사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 1번 그래서 아닐 거고요.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얘기인데 free from이라고 하면 뭐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유롭다는 얘기일 거니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 없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랬고요. 이거 스페이스의 형용사예요. 공간 스페이스의 형용사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라는 형용사가 된 거예요. temporal이라는 말이 시간의라는 말이 된 거고요. be performed 이루어지는 건데 in relation to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자, 뭐하고 관련해서 이루어지냐면 뭐와 연관을 지어서 이루어지냐면 이런 장기적인 맥락과 연결해서 단기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있죠. 4번은 아주 유명한 이벤트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군요. 다른 지역에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었고요. 자, 마지막 5번 스스로 evolve라는 단어는 진화하다, 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진화해야죠. 그 지역의 행사에서 그 다음에 결국 세계적 행사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From A to B를 쓴 거예요. 마지막 보기 5번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말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perspective가 관점이고요. 단기 행사는 그러니까 innovative라고 하면 혁신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죠. 단기 행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벤트인데 만약에 얘가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괜찮은 행사가 되는 거죠. 특히나 누구에게 팔 수 있다면 그 지역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뭔가를 팔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행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emarkable, 그 눈에 띄는 두드러진 성장은 art exhibition의 예술 전시나 cultural festival 또는 sports competition,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이럴 때 light는 빛이 아니고요. 얘를 관점, 견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점에서 analyze가 무슨 뜻이죠? 분석하다죠, 그죠? 이런 점에서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analyze라고 보면 아마 이렇게 많이 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단어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SE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는 단어가 ZE로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S로 보이거든. 얘는 미국 영어고 얘는 영국 영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Z라고 알고 있는 단어를 S라고 쓰면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의 차이입니다. 미술 전시회나 그 다음에 문화 페스티벌이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지역의 축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엑스포나 전시회,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될 수 있죠. 경제적으로 그 지역 외부의 사람들에게 물건과 용역을 판매할 수 있으니 그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들이 대단히 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행사가 되는 건데요. 얘네들이 그런데 temporary라고 하면 순간적인, 일시적인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는 아주 일시적인 활동이죠. Can attract large numbers of outsiders.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디로 끌냐면 locality로 그 지역으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bring in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냐면 새로운 소득의 원천으로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요, 심지어는 여기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여는 무슨 축제 같은 거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사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매년 뭐 하냐면 자동차 뭐라고 그러죠? 모터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일주일 동안 고양시 완전 미어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상당한 이렇게 고양시 수익이 나겠죠. 하다못해 주변 중에서도 장사가 잘 될 거고, 주변에 들어와서 매점에서 밥 사 먹는 사람 왔다가 옆에 호수공원도 한번 갔다가 거기서 팝콘도 한번 사 먹고 갈 거고, 그러다 보면 그와 관련된 일자리도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심지어 여기에서도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대요. 뭐의 쌍방향이냐면 이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행사만의 단독이 아니라 그 행사와 관련된 맥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existence가, 이 infrastructure의 존재가, 과연 인프라라는 건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시설,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infrastructure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infrastructure의 존재가, 그 다음에 작년에 가봤더니 재밌더라. 작년에 가봤더니 죽이던데, 이런 명성, 평판의 존재가, 그 다음에 이 활동의 역사의 존재죠. 이게 벌써 몇 년째 모토쇼인데, 어떤 에리어, 어떤 지역에 대한 활동의 역사의 존재가, 이런 것들이요. 좀 쉽게 예를 들어 주차장 안 돼 있으면 안 올 거 아닙니까? 지하철 잘 안 돼 있으면 안 올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이 행사의 경제적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행사라는 게 그래서 버쿰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버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진공이거든요. 진공에서 take place, 일어나다라는 얘기인데, 이 모의고사 해석하신 분이 진공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진짜로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이거 이너버쿰이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진공에서라고 해석하셨어요. 안타깝게 쓰리.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해서 이런 행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행사들은 결국 어디에 기대게 되는 거냐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어디에 의지하냐면 기존의 맥락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어떤 맥락이죠? has be니까 존재했던 맥락, 기존에 있어 왔던 맥락인데 어디에 있었어요? 만들어질 때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존재했던 기존의 맥락 위에 얹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갑자기 빵 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과 얽혀서 오랫동안의 그 자신만의 스토리, 자신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는 뭐 심지어 그 주변의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엮여야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죠? 예를 들어 속초에서 오징어 축제하면 갈 건데 누가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징어 축제하면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 그리고 그 사회 인프라가, 그리고 그동안의 명성 평판이 이 행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short-lived event는, 이런 단기 행사들은 그래서 what be performed,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뭐와 연관 지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런 오랫동안의 맥락과 연결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었던 거겠죠. 32번도 이어서 연속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도 자연에서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연에서는 이러한데 항상 빈칸 문제는 글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글의 주제문을 찾아서 푸셔야 될 건데 첫 번째 문장은 항상 필자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할지를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를 비웠으니까 여기는 지금 대놓고 뭘 찾으라는 문제가 돼버렸냐면 나 주제문이거든? 제발 주제문을 찾아줘라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칸을 생각하지 마시고 보기를 보고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찾으시면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죠. 실제로 모든 빈칸 문제는 주제문과 무관한 빈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제문을 찾으신 다음에 그 주제문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열의 8, 9번 직접적으로 그냥 주제문이에요. 주제가 되는 자리를 비우거나 그 주제문의 비유적인 표현, 자, 소위 우리가 이제 수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이용한 놈을 보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첫 번째 문장을 비웠으니 아예 그래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버리셔도 되죠. 자, 그러더니 이 주제문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어떻게 써나가냐면 누구하고 누구의 프레데터하고 프레이의 즉 포식자하고 그 다음에 먹이의 차이를 쭉 설명하면서 포식자의 눈과 하나는 먹이의 눈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우리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여서 인간도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 맺은 말로 마무리를 우리 얘기로 이렇게 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봅시다. 보기도 이렇게 길게 생기면 해석하기도 좀 어려워요. facing outward니까 밖을 향하는 눈이네요. 밖을 향하는 눈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사냥의 성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밖으로 나와 있어야 사냥을 성공합니다. 자, 이번은요. 더 강력한 종일수록 have narrower field of vision,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약한 놈들이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문 보시면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다 나오겠지만 센 놈들은 먹이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약한 놈들은 사방팔방 360도를 다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거니까 Human's eyes는 facing forward, 앞을 향하는 인간의 눈이 enable 가능하게 한다라고 그랬네요.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 위험을 감지하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eyesight라고 쓰면 얘가 시야 시력이거든요. 얘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약한 종들의 멸종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에 animal use, 동물들이 이용을 하죠. 자기들의 시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자기 종들의 멤버들을 identify라는 단어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identify는 시험에 나올 때 이 확인하다 말고 어떤 단어도 잘 나오냐면 identify 다음에 with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때는 해석을 동일시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런 게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신원, 신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왜 컴퓨터 같은 로그인할 때 ID라고 그러죠. 그 ID가 identity의 그 앞에 있는 글자를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신원이나 신분 따위를 확인하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게 identify가 되는 거고 뭐 단어 얘기 좀 꺼낸 김에 그래서 얘 identification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명사가 되는 거겠죠. 신원 확인 뭐 이러는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한번 봐보죠. 그 interesting이 정말 이렇게 흥미롭게도 in nature 자연에서요. The more powerful species가 더 강력한 종들이 더 좁은 field of vision은 합쳐서 시야라고 하면 되겠거든요. 더 좁은 범위의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distinction between predator and prey는 하고 하면 이 자리 지금 distinction이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offers라고 돼서 distinction이 단수니까 뒤에 3인칭 단수 모양을 만들고 있겠죠. predator라는 명사는 얘가 포식자예요. 그 다음에 prey라는 명사가 먹입니다. 자, 그래서 포식자하고 이렇게 먹이 간의 차이는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제가 offer이라는 단어는 주다, 제공하다, 제의하다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포식자하고 그 다음에 먹이 간의 차이가 뭘 주게 되냐면 아주 명료한 여기에 대한 사례를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겠죠. 이 clarify라는 단어는 여러분 clear는 다 알잖아요. 그죠? 얘가 아주 뚜렷하고 깨끗하고 맑고 이런 걸 clear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 동사로 쓸 때 얘가 스펠링이 이렇게 A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clarify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던 이 FY가 들어와서 얘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더라? 얘가
to make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clarify라고 하면 얘가 아주 명확하게 하다, 뚜렷하게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명료하게 하다. clear의 동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lear를 동사로 바꾸는데 스펠링이 이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clarifying이라고 ing 썼으니까 형용사처럼 되어서 아주 명확한, 명료한 이란 말이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다라고 그랬죠. 강력한 종들일수록, 센 종류의 종들일수록 시야가 좁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포식자하고 먹이 간의 관계를 차이가, 이게 여기에 대한 사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the key feature이라고 할 때, 이 feature이라는 명사는 얘가 특징이라는 뜻이 되고요. 뭐 모양, 특징 이런 말입니다. The key feature이라고 하면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냐면 distinguishes predator species랑 from prey species랑 구별을 하는 건데요. 여기 distinguish라는 단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A from B의 형태로 쓸 때 이때 여러분 전치사 from을 틀리지 않도록 되게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from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B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from이라는 전치사가 A하고 B하고의 거리를 벌리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A하고 B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 중에 잘 알까? 그 prevent A from ing 이런 거 쓰죠. 그러면 그게 A를 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말을 만드는 게 A하고 ing라는 그 동작의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from을 억지 또는 분리의 from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 A하고 B하고 겹쳐 있던 걸 서로 떼어 놓는 거기 때문에 얘가 명확하게 하고 뚜렷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해석하면 저 자리를 with B 같은 이런 걸 쓰는 실수를 하기가 쉽죠. 여기 다른 단어로 separate 같은 것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해서 기억하실 게 tail이라는 동사도 쓸 수 있다는 거. 이 tail이라는 말이 얘가 차이를 말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표현으로 참고로 tell the difference까지 같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죠. 자, 위에 있는 건 그래서 from을 실수하더라도 얘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의미가 완전히 딴 데로 나가지는 않는데, 여기 tail이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B로부터 A를 말하다라고 해석해서 완전히 그냥 내용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tail이라는 단어가 저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redator species하고 prey species를 구별하는 주요 특징 이렇게 됐어요. species라는 말이 종이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영어 제목이 The Origin of Species거든요.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면 그 종이에요. 종속 과목 강문계 할 때 그 종입니다. 얘도 이 단어가 유래하게 된 건 SPC를 써서, 저게 SPC라는 말이 들어가면 눈으로 보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른 것들을 구별해 놓은 것. 이게 species가 되는 거고, 뒤에 MEM 붙여서 specimen 같은 단어를 써도 견본, 표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도 뭐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edator species하고 prey species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의 차이가 되는 거냐면 is not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뭐의 존재냐면 클로나 또는 다른 특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클로는 발톱이고요. 또는 다른 특징,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뭐뭐와 관련이 있는 특징이 되죠. biological weapon이 하고요. weaponry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무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weapon은 무기인데 ry를 붙이면 얘는 무기를 총칭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흔히 영어 선생님들이 이 단어를 무기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은 얘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 하나의 무기도, 그러니까 앞에 a weapon, 무기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weaponry라고 쓰게 되면 무기라는 종류를 총칭하는 말이 돼서 얘는 앞에 관사를 붙인다거나 복수형을 만든다거나 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억지로 이제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무기도 무기라고 부르고 무기를 총칭하는 것도 무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육군의 무기가 굉장히 화력이 좋죠. 라고 얘기할 때는 무기 하나가 아니었다, 그죠? 그때는 그냥 육군이 가진 무기를 총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RY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야, 각자 무기들을 소지하고 나와라고 얘기하면 그때는요.
그때는 셀 수 있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무기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라는 단어를 그냥 그렇게 쓰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셀 수 있는 무기는 weapon이라고 쓰고 무기를 총칭하는 말은 이렇게 ry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jewel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보석이라는 단어죠. 그죠? 야, 너 이렇게 몸에 보석을 많이 둘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셀 수 있는 보석이죠. 그건 jewel인데 여기다가 ry를 붙여서 jewelry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보석은 보석이라는 놈 전체를 총칭하는 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ry가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고 ry는 다시 공부를 한번 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이 predator species하고 그다음에 prey species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은 발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presence라는 명사가 존재죠. 발톱의 존재나 그다음에 또는 생물학적 무기와 관련 있는 다른 특징 이런 것으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앞에 그 단어 중에 biological이라고 쓸 때 이 bio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얘는 그냥 우리말에 이렇게 삶, life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살생자 정도 돼서 일본 애들이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자어로 이거 붙여서 주로 번역들을 좀 많이 해뒀죠. 자, 바이오 뒤에다가 그래서 지금 저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로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얘는 엘로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읽고 쓰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로지가 붙는 단어 중에는 학문명이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바이올로지도 뭐가 되는 거냐면 생명체를 다루는 학문인 생물학이 되는 겁니다. 바이오 뒤에다가 만약에 그래피 같은 말을 쓰게 되면요. 이 그래프라는 말을 쓰면 얘가 쓰다, 기록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그래피가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삶을 기록해 놓은 게 돼서 얘가 전기문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바이오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오토라는 이런 말을 붙이면 오토라는 말은 우리말의 스스로 자자에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붙으면 자기가 쓴 전기가 돼서 얘는 뭐가 되냐면 자서전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앞에 AUTO가 붙으면. 그다음에 바이오는 이거 말고도 이제 붙으면 전부 다 어쨌든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하셔서 단어를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RY라는 놈은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뒤에 RY가 붙으면 이 RY 앞에 모음이 들어가는 경우들 많아요. 항상 그건 발음 때문에 발음하기 좋게 여기다 아이우에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이 RY가 붙는 단어들은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전체를 나타내는 집합명사를 만드는 집합 또는 전체 이렇게 합시다. 명사라고 쓰지 말고 집합이나 전체를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Y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주 많이 쓰니까 이거 붙어 있는 단어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얘를 익히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뭐라 그럴까? 어떤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지? 백신의 부작용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단어들이건 아주 쉬운 단어가 아니라면 이 로마어들은 뭔가 단어의 결합들이 이루어져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는 포지션에 POS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place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까지는 고등학생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POS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차라리 포즈라는 자세라는 단어를 차라리 익혀서 사실은 이게 자세를 expose 이렇게 밖으로 취하다라고 해서 노출시키다 드러내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포즈를 취한다라고 할 때 포즈의 뜻을 갖고 나머지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원은 잘 이해하는 건 영어 단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수준의 어원들은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걔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 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건데 얘는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제 생각에는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될 어원이라고 하면 접두사랑 어근 다 합쳐서 100여 개 정도? 그 정도만 아셔도 그와 관련된 나머지 단어들은 그러니까 단어의
외우기가 좋다고 해서 단어장을 처음에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었는데 사실은 얘는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어원 공부는 좀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시킬 방법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집합을 나타내는 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저기 있는 weapon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고요. 이렇게 쓰면 얘가 무기를 총칭하는 말, 그래서 구별을 하려고 무기류라고 쓰지만 사실 해석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무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머신이라는 단어는 기계죠. 그죠? 머신에다가 ry를 쓰면 그러면 얘도 뭘 나타내는? 기계를 총칭하는 말, 기계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인간이 하던 일을 산업혁명 이후로는 상당 부분 기계가 대체했죠. 이때 기계는 기계류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하나의 기계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처음에는 각 공장마다 기계 한두 대 정도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계는 뭐가 되는 거죠? ry를 쓰지 않는 셀 수 있는 명사 머신을 쓰는 거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으면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는 여러분 혹시 와이너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와인 만드는 곳? 어떻게 술을 만드는 데는 모를 수가 있지? 이상한 아이들이네. 이번의 뜻으로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럼 다른 걸로 뭘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커피 볶는 집을 로스트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알아요? 뭐? 아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나 진짜 뭘 알아요. 야, 이렇게 단어를 쉽게 외우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진짜 확 그냥 어쩌면 좋냐? 커피를 로스팅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다행이다. 내 아는 거 맞춰볼까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로스구이라는 거 들어봤죠? 야, 그걸 먹는 건 다 알잖아요. 그게 로스구이라고 부르는 게 로스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애들 말하는 거 말을 잘못 갖고 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로스트라고 한다라고 로스트 밋 이렇게 부르는 걸 사람들이 로스구이라고 해서 구이구이라는 아주 희한한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로스 자체가 구이니까 로스구이라고 하면 구이구이입니다. 근데 어른들 머릿속에는 로스라는 게 고기 일정 부위를 나타내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게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로스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등심에 이렇게 약간 기름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로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거 아니고 구이입니다. 로스구이, 구이구이. 재밌죠? 또 그런 웃기는 말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메밀소바 이런 거. 메밀소바에 소바가 일본 말이잖아요. 소바가 무슨 뜻이게요? 소바가 메밀이에요. 그래서 메밀소바 먹으면 메밀 먹는 그런 아주 희한한 말을 쓰는 거죠. 자, 로스트에다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로스트리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번에는 뭐 하는 데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 볶는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커피 볶는 집을 로스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건 양조장을 맥주 양조하는 걸 브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브루어리라고 쓰게 되면 얘가 맥주 양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인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와이너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피셔리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뭘까요? 낚시터? 낚시터는 아니고 얘는 양식장입니다. 자, 이렇게 RY가 들어가서 뭘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로도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저렇게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이런 어원들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더 key feature는 4번 문장이에요. 이때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뭐가 되냐면 얘네들 눈의 위치가 되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두신다면 POS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자리를 나타내는, 위치를 나타내는 place 정도의 의미를 가져서 그래서 저기다가 position이라고 쓰게 되면 그대로 얘가 place의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자리, 위치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predator는요, evolved with eyes facing forward. 이 중에 포식자는 forward, 앞을 향하는 눈 이렇게 된 거예요. eye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ing가 왔으면 이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는 얘가 능동일 때 쓰는 거고 ed는 수동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face가 어디로 향하다 보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앞쪽으로 향하는 눈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앞으로 향하는 눈을 evolve라는 단어는 진화하다라는 뜻이죠. 아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evolution이라고 이렇게 쓰면 명사가 돼요. 이렇게 쓰면 진화라는 말이 됩니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volv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가 구르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스웨덴 자동차 회사 이름 중에 구름이라는 회사 하나 있죠, 그죠? 뭐 차 이름이고 굴림 뭐 이런 거예요. 구름이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보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밖으로 뭔가가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evolve라는 단어가 제가 어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 데 써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얘가 만약에 파피루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옛날에 이렇게 왕에게 올리던 상소문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쭉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말아서 이렇게 읽을 때 밖으로 점점점 이렇게 펼쳐 나가겠죠. 그래서 evolve가 무슨 단어가 되기도 하냐면 펼쳐 나가다 펼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쭉 이렇게 편지라면 소설이라면 쭉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야기가 뭐 전개되어 나가다 전개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언뜻 보면 진화하는 것하고 펼치는 것하고 전개하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나가는 게 이야기가 발전해 나가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생물에게 사용하게 되면 점점 이 형태가 밖으로 펼쳐지는 게 돼서 진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죠. 아주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오네요. 잘하면 한 지문하고 끝나겠는데 오늘. 자, 그 다음에 여기 word도 꼭 기억하셔야 될 미죠. 얘는 미로 쓰죠. 얘는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렇게 유럽에서 조금 더 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오면, 그러니까 사막지대 정도까지 이렇게 오면 그 동네까지 오면 얘가 어떤 의미로 얘가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얘가 영어로 들어와서 God라는 단어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뭔가 경계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냈던 방향을 나타내는 데서 word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단어가 쉬워요. 그래서 forward가 for이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가 됐죠. 그럼 backward라고 쓰면 뭐 되죠? 뒤로라는 말이 될 거고, 일단 못 맞추면 공부 접어야 됩니다. inward면 어디예요? 안으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outward가 되면 밖으로라는 말이 되겠죠. upward면요? 이 중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 이따 수업 끝나고 저한테 잠깐 들렸다 가세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봐요, 저 대화를. 뭐, 모두가 다 대학에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downward면 아래로라는 말이 될 거고, 그럼 이거 꼬박꼬박 대답하면서 막 예상이 되니까 나는 천재 아닌가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eastward라고 쓰면 동쪽으로, 그 다음 northward라고 쓰면 북쪽으로, southward 남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word가 들어가면 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앞으로 향하고 있는 눈으로 진화를 한 거죠. 자, 왜 그게요? allows 허용을 내주는데, 이거 뭐 단어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한 문장 나가기가 이렇게 힘드냐? 자, 이게 뭘 허용해 주냐면 이 binocular라는 말, binocular라고 읽는데요. 이 bi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숫자 2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그래서 binocular vision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제가 양안시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식자는요, 이렇게 먹이사슬에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앞을 향하는 눈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앞뒤로 달려있지 않고 앞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얘가 뭘 허용해 주냐면 양안 시야를 허용해 주는 거죠. 우리 눈 두 개잖아요. 양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안으로 보게 되는데, 이 양안이 뭘 하도록 해주는 거냐면, 대신 앞에 있는 거 꾸며주겠죠? 자, 얘가 정확한 depth perception이라고 하면 깊이가 아니고 제가 거리감입니다. 자, 얘가 아주 정확한 거리감을 주고요. 웬 뭐 할 때 그러냐면 먹이를 pursue라는 말이 쫓다, 추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동사 모양이 e로 끝납니다. 저는 지금 e를 탈락시키고 ing를 붙여서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는 명사형도 알아둘까요? pursuit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겠죠? 눈이 하나면 거리감이 정확하지 않죠? 그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 제가 벌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꼭 저렇게 착한 학생들이 있어요. 한쪽 눈 감고 뭐 잡아보면 잘 안 잡힙니다. 양쪽 눈으로 본 값을 정확하게 중간 값을 계산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으면 이 정확한 거리감을 가지지 못해요. 자,
눈 그만 만지시고 이제 그 먹이를 쫓을 때 그래서 정확한 거리감을 제공해주는 양안시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얘네들은 발달을 한 거겠죠. 자, 반면에 프레이는요, 반면에 먹이는 키는 놈은 종종 눈을 갖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는 눈이에요? outward네요. 밖으로 향하는 눈을 갖고 있어서 얘는 자, 그 다음에 커마가 나오고 뭐 한 거죠? ing가 나왔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뭐 한다라고 하면 되죠. max라는 말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max가 최대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맥심이라고 쓰면 걔가 최대치 뭐 이런 말이 되죠. 이상한 잡지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참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고참들이 맥심 사오라고 그랬더니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엄니가 커피 맥심을 사줘가지고 들어가서 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한참 하고 그랬었는데 이 maximize라고 쓰게 되면 여기에 얘가 ize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i처럼 얘가 될 화자 정도의 의미를 만드는 to make의 의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대화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당연히 minimize라고 쓰면 최소화하다라는 말이 될 거고 최대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maximum이라고 그래요. 그럼 minimum이라고 쓰면 그게 최소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뭘 최대화하는 거냐면 이게 peripheral vision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peripheral 단어 밑에 지문 밑에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시야를 최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뭘 허용해 주냐면 the hunted to detect danger. the hunted가 allow라는 놈이 동사잖아요. 그러면 the hunted는 이디형이 아니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to detect가 목적격 보호일 거 아니에요, 그죠? allow라는 동사는 항상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사용하는? 부정사를 사용하는 놈이니까 이 자리에 있는 the hunted는 사냥당하는 놈이 되는 거죠. 즉 사냥감이 되는 거겠죠. 왜? the에다가 형용사 붙이면 명사처럼 쓰잖아요. the poor 이렇게 쓰면 얘가 뭐 되죠? 이게 여러분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불쌍한 것들 이런 단어 되죠. the rich 이렇게 쓰면 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 이런 단어가 되는 것처럼 이 자리에 ingd 붙는 것도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냥 당하는 놈이니까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주변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얘는 정확한 거리감을 제공하는 앞을 향하는 눈만 갖고 있으면 뒤에서 오는 자기 포식자를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널리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allow라는 동사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오고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etect라는 단어는 얘가 찾아내다 감지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detective라는 형용사를 쓰면 얘가 찾아내는, 탐지하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명사는 detection이라고 쓰는데, 요 묘하게 IBE라고 끝나는 애들이, IB라고 끝나는 애들이 가끔씩 명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IB가 명사로 쓰이면 얘는 앞에 나오는 이 동작을 하는 사람, 주체가 돼요. 그래서 디텍티브라고 쓰면 뭔가를 탐지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돼서 얘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형사 수사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정이라고 부르는 단어도 영어로 디텍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텍션이라는 명사하고는 다르다, 그죠? 디텍션은 그냥 찾아내기, 탐지, 감지라는 명사가 되는 건데 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 사냥감들이 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어쩌면 approaching from any angle이니까 어떤 각도에서 다가오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오는 approach라는 단어가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예. 다가가다, 접근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다가감도 되지만 접근도 되지만 접근 방법이라는 뜻도 돼요. 접근 방법이라는 뜻도 돼서 얘가 방법론이라는 이런 명사로도 자주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번과는 뭐 이렇게, 이번 문제는 단어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중요한 단어들이어서 6번 문장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먹이는
반대로 먹이는 종종 have eyes,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눈이냐면 facing outward니까 밖으로 향하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는 maximizing 뭘 최대화하냐면 peripheral vision을 주변 시력을 최대화하게 만들고 which 그게 이렇게 주변 시력이 최대화된 게 얘가 which allows 뭘 하도록 해주느냐면 hunted가 이 사냥감이 즉 prey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어떤 각도에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consistent with our place at top of the food chain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작을 뭘로 하고 있냐면 형용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네요. 좀 묘하죠.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오려면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형용사가 와서 코마가 와서 이렇게 끊어졌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얘도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가 우리가 흔히 접속사 주어 동사를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동사를 ing로 바꾸어서 쓰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블라블라에서 커마 만드는 얘가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쟤뿐만 아니라 똑같이 어떤 모양이 나타난 거냐면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be 있고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사구문을 만들면 접속사 빼고 주어 빼면 뭐만 남죠? being 형용사만 남잖아요. being 형용사만 남는데 여기서 뭐도 생략을 해버리냐면 굳이 being이 있어서 말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딱 하나만 남는 형용사만 남는 이런 꼴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만 달랑 하나 남으면 잘못된 문장 아닙니다. 얘는 앞에 그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생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쟤네 주어는 그렇죠. 그 다음에 consistent이라는 형용사는 그래서 얘는 일치하다라는 말이죠. 뭐와 관련해서 또는 뭐와 관련해서 이런 말 일관되게 일치하게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하고 일치하느냐면 우리의 지위랑 일치하죠. 어디에서? 이 푸드 체인의 최상위에 있는 우리의 지위와 일치해서 그래서 이 휴먼은요, 인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 face forward니까 앞을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죠. With the ability,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gauge라는 단어는 재는 겁니다. 그래서 depth를 재는 아까 거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깊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리를 재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거리를 재고 목표를 쫓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또한 뭐 하기도 하냐면 miss important action, 아주 중요한 행동을 놓치기도 하는군요. on our periphery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놓치기도 합니다. 뭐 사람 뒤에서 오거나 옆으로 오거나 이러면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진화학자들이 막 설명을 하고 이러는 거 들으면 막 정말 재밌기도 하고 한때 저 눈 갖고 논쟁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로 눈을 뭐라 그럴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도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눈을 끄집어내서 설명하기도 했었죠. 뭐냐면 이렇게 정교한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신이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그걸 그래갖고 이제 저기에 비유를 해요. 미국의 과학자가 얘기할 때 시계공에 비유를 하면서 우연히 시계처럼 정교한 장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진화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이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눈같이 갑자기 어디서 우연히 뭐 시계가 뚝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뭐 눈같이 이렇게 정교한 생물학적 기관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죠.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진화된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눈이라고 그래서 눈이 얼마나 허점이 많게 이상하게 진화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런 논쟁이 한참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32번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